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앉아 계셨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잠깐만요. 교수님이 시어머니 말을 끊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끊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교수님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초음파 사진을 대형 모니터에 띄우셨습니다. 먼저 이것 좀 보시죠. 화면에 태아가 보였습니다. 이게 정상 임신 8개월 태아 크기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은 씨 아기입니다. 명확하게 작았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이가 났습니다. 보시다시피 2주 정도 작습니다. 태반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뭘 잘못한 건가요? 산모의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 때문입니다. 영양 상태도 매우 안 좋습니다. 교수님이 다른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였습니다. 빈혈 수치를 보세요. 헤모글로빈이 9.5입니다. 정상은 12 이상이에요. 그게 심각한 건가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각합니다. 임신 중 빈혈은 태아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거든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 씨, 최근 3개월간 무슨 일 하셨죠? 저는 대답했습니다. 김장 100포기 혼자 담갔습니다. 임신 7개월 때요. 뭐?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100포기요? 혼자서요? 네. 누가 시켰습니까?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라떼는 만사까지 김장했어요. 200포기씩 했다고요. 요즘 애들이 너무 약한 거예요.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어머님, 지금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2024년이죠. 맞습니다. 2024년입니다. 어머님이 임신하셨던 1980년대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그때는 산부인과 의료 수준이 지금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임신 중 사망률이 지금의 10배였어요. 교수님이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1980년대 모성 사망률 10만 명당 44명. 2024년 10만 명당 4.5명. 숫자가 화면에 크게 나타났습니다. 10배 차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의학이 발전해서 임신부를 보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님 주변에 임신 중에 아기 잃은 분 계시죠? 있긴 해요. 옆집 아주머니가. 그게 바로 그 이유입니다. 무리해서 일하다가 아기를 잃은 겁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 임신부가 무리하면 안 된다는 게 증명됐습니다. 다른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임신 7개월에 10kg 이상 드는 건 조산 위험 300% 증가합니다. 장시간 서 있기는 태반 조기 박리 위험 200% 증가합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는 태아 성장 지연을 일으킵니다. 영양 부족은 태아 뇌 발달에 치명적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차례대로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은 씨는 이미 2번 출혈로 응급실 갔습니다. 교수님이 제 진료 기록을 띄우셨습니다. 첫 번째 김장 후 출혈, 조기 진통 징후, 두 번째 장시간 음식 준비 후 출혈, 태반 기능 저하, 한 번 더 가면 조산 확률 80%입니다. 남편이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위험했어요? 네. 지금 상태로는 정상 출산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수님이 처방전을 끊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절대 안정입니다. 집안일 일체 금지, 무거운 것 들기 금지, 오래 서 있기 금지. 그럼 집안일은 누가? 시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교수님이 차갑게 대답하셨습니다. 가족들이 하셔야죠. 임신부한테 시키시면 안 됩니다. 라떼는 어머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차가워졌습니다. 지금은 2024년입니다. 라떼는 통하지 않습니다. 의학적 근거로만 말씀해 주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교수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지은 씨, 혹시 이전에 약사로 일하셨죠? 네, 교수님. 그럼 영양제 처방 잘 아시죠? 네. 앞으로 임신부 영양제, 철분제, 오메가3, 비타민 D 다 드세요. 그리고 하루 3끼 제대로 드세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시고요. 네, 교수님. 시어머니가 또 끼어들었습니다. 영양제는 돈 낭비예요. 라떼는 밥만 잘 먹어도. 어머님.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임신부 영양제는 의학적으로 필수입니다. 교수님이 자료를 또 띄우셨습니다. 엽산 태아 신경관 결손 예방. 섭취 안 하면 척추 기형 위험 70% 증가. 철분 빈혈 예방. 부족하면 조산 위험 50% 증가. 오메가3 태아 뇌 발달. 부족하면 IQ 5-10점 낮아짐. 비타민 D 면역력. 부족하면 임신성 당뇨 위험 40% 증가.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또 말을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영양제 안 먹고 아기한테 문제 생기면 그 책임 누가 지시겠습니까? 교수님의 질문에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여긴 제 진료실이니까 의학적 사실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지은 씨는 제 직접 관리 환자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진료받으러 오세요. 네, 교수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교수님이 남편과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만약 지은 씨한테 또 무리시키시면 저는 아동학대 방지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요? 남편이 놀랐습니다. 태아도 아동입니다. 산모를 학대하는 건 태아를 학대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그게 법으로 가능한 건가요? 가능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찾아보세요. 교수님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적 조치도 취하겠습니다.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셨습니다. 남편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교수님이 시어머니를 보셨습니다. 어머님, 혹시 어머님 시절에 주변에서 산후 우울증이나 산후조리 잘못해서 고생한 분 계셨나요? 많았죠. 다들 고생했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그때는 산모 건강을 생각 안 했어요. 무조건 참고 견디라고만 했죠. 그 결과가 뭡니까? 평생 허리 아프고 관절 아프고 우울증 앓고. 어머님도 그러시지 않나요? 시어머니가 움찔하셨습니다. 제 허리가. 어떻게? 산후조리 잘못하셔서 그런 겁니다. 그때 푹 쉬셨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지은 씨한테 같은 고생 시키시겠습니까? 30년 후에 허리 아파서 고생하게. 그건 아니지만. 그럼 지금부터 도우세요. 무리시키지 마시고 대신 해주세요. 그게 진짜 시어머니가 할 일입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상담이 끝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도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가방을 챙기셨습니다. 나간다. 어머니. 앞으로 안 올게. 의사가 그러는데 어쩌겠어. 시어머니는 화가 나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가셨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은아, 넌 왜 교수님한테 그런 얘기를 다 한 거야? 뭐? 엄마 기분 상하게. 지금 그게 중요해? 아기가 위험하다는데? 그래도 엄마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잖아.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한 거지.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여보, 당신은 지금 누구 편이야? 그게 무슨, 엄마 편이야, 내 편이야?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내 편이었던 적이 없어. 항상 엄마 편만 들었어. 그건 아니야. 그래. 나도 이제 알았어. 당신은 엄마 아들이지 내 남편이 아니야.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오시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남편이 제게 보여줬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라떼는 시어머니 말씀 잘 들었어. 의사가 뭔 줄 알고 나한테 훈계질이야.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밥은 먹었어? 응. 좀 쉬어? 응. 더 이상 대화가 없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녁마다 집에 와서 간단하게 요리를 했습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김밥을 사오거나 배달 음식을 시켰습니다. 지은아, 저녁 먹자. 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었지만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남편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응. 그래. 알았어. 남편도 포기했습니다.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병원에 다시 갔습니다. 교수님이 초음파를 보셨습니다. 좋아졌네요. 태아가 조금 자랐어요. 다행이에요. 화면을 보니 정말 아기가 커진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 스트레스는 없으세요? 시어머니가 안 오세요. 잘 됐네요. 남편분은요? 괜찮아요. 교수님이 제 표정을 보시더니 물으셨습니다. 남편분이랑 사이가 안 좋아요? 네. 왜요? 제 편을 안 들어줘서요. 항상 시어머니 편만 들어요.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남편들 많아요. 엄마한테 평생 복종하며 살아서 그래요. 하지만 지은 씨, 지금은 남편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아기만 생각하세요. 네, 교수님. 계속 이렇게 관리하시면 정상 출산 가능합니다. 아직 한 달 남았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네.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오시니 정말 편했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일어나서 밥을 먹고 낮에는 태교 음악을 들으며 쉬고 저녁에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배는 점점 불러왔지만 몸은 오히려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스트레스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주 후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다음 주에 돌잔치 있어. 네. 내 시누이 아들 돌잔치. 가족들 다 모여. 어머니, 저는 안정 취해야 해서. 의사가 절대 안정하라고 했잖아. 가만히 있으라고 했어. 앉아만 있으면 되지. 안 가면 안 돼. 하지만 시댁 행사야. 며느리가 빠지면 안 돼. 라떼는 만삭에도 다 참석했어. 저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번만 가자.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돼. 엄마 체면도 있고. 나는 가기 싫어. 제발. 이번만. 진짜 앉아만 있으면 돼. 아무것도 안 시킬게. 정말?
응. 내가 엄마한테 확실히 말할게. 저는 고민했습니다. 알았어. 그런데 정말 앉아만 있을 거야. 일 시키면 바로 나올 거야. 그래, 알았어. 돌잔치 날이 왔습니다.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100명도 넘는 하객이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지은아, 왔어? 저기 앉아 있어. 오늘은 쉬어. 네, 어머니. 저는 안도했습니다. 정말 쉬게 해주시는구나. 하지만 30분 후였습니다. 지은아, 저기 테이블 세팅 도와줘. 어머니, 저는 안정.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했지, 테이블 세팅은 서서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도와줘.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을 찾았습니다. 남편은 친척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응? 왜? 어머니가 테이블 세팅 도와달라는데. 아, 그 정도는 괜찮지 않아? 금방 끝나. 앉아만 있을 거라며? 에이, 저 정도는. 조금만 도와줘. 엄마 체면도 있고. 저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친척들이 많아서 소리 지를 수도 없었습니다. 테이블 세팅을 도왔습니다. 30분 동안 서서요. 다리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저기 음료수 좀 날라줘. 지은아, 하객분들 안내 좀 해줘. 지은아, 케이크 자르는 거 사진 좀 찍어줘. 계속 일을 시켰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배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좀 앉아야겠어요. 조금만 참아. 곧 끝나. 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돌잔치 식순이 시작되었습니다. 돌잡이, 케이크 자르기, 축가, 식사. 저는 계속 서서 사진을 찍고 음료를 나르고 하객들을 안내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배가 심하게 당겼습니다. 허리도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보, 나 진짜 안 되겠어. 남편한테 속삭였습니다. 조금만 더. 거의 끝나간다. 3시간이 지났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뒷정리까지 했습니다. 접시를 치우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저녁 7시가 되어서야 끝났습니다. 5시간 동안 거의 서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배가 심하게 당겼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통증이었습니다. 여보, 배가 진짜 많이 아파.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규칙적으로 왔습니다. 5분 간격으로 배가 딱딱해졌다가 풀렸다가 했습니다. 여보, 이거 진통 같은데. 뭐? 아직 1달 남았잖아. 집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니 또 출혈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양이 많았습니다. 아주 많았습니다. 여보, 피가 많이 나와.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얼마나? 화장실 바닥에 피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가자. 지금 당장. 남편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임신 몇 주세요? 8개월이요. 35주요. 조기 진통입니다. 지금 분만실로 가야 해요. 네. 지금 낫는 거예요? 네. 서둘러야 해요. 저는 휠체어에 실려 분만실로 갔습니다. 진통이 계속되었습니다. 점점 강해졌습니다. 산모님 힘내세요. 진통 억제제 투여합니다. 간호사들이 뛰어다녔습니다. 진통 억제제 투여했습니다. 산소 포화도 떨어지고 있어요. 태아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혈압 상승 중. 저는 무서웠습니다. 아기가 죽는 건 아니겠지. 의사가 말했습니다. 지금 나오면 미수가입니다. 최대한 버텨야 해요. 진통을 멈춰야 합니다. 네.
진통 억제제를 계속 맞았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완전히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입원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요. 절대 안정입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오늘 무슨 일 하셨어요? 돌잔치 갔었어요. 거기서 뭐 하셨는데요? 테이블 세팅하고, 음료 나르고, 사진 찍고, 5시간 정도 서 있었어요. 의사가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5시간이요? 임신 35주예요? 네. 보호자 누구세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요. 의사가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산모가 임신 35주인데 5시간 동안 서 있게 하셨어요? 아, 이게 3번째입니다. 3번 다 똑같은 이유로 출혈했어요. 과로요. 의사가 진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첫 번째 김장, 두 번째 음식 준비, 세 번째 오늘. 패턴 보이시죠?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이러면 조산 확률 90%입니다. 아기 목숨이 위험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해결됩니까?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2주간 입원입니다. 면회도 제한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입원했습니다.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조용한 1인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아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습니다. 산모님 푹 쉬세요. 아기를 위해서요. 네.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지은아, 나가줘. 뭐? 나가라고. 보기 싫어. 지은아,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약속했잖아. 앉아만 있을 거라고. 나도 몰랐어. 엄마가 그렇게까지 시킬 줄은. 알았으면서. 당신은 항상 알면서도 모른 척해. 저는 남편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한 번도 나를 지켜준 적이 없어. 그건 아니야. 그래. 이제 나도 알았어. 당신한테 기대하면 안 되는구나. 지은아, 나가줘. 혼자 있고 싶어.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교수님이었습니다. 지은아, 입원했다며? 응급실에서 연락 왔어. 네, 교수님. 또 출혈했어? 네.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교수님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지은아, 이건 학대야. 명백한 학대야. 법적 조치 취할 수 있어. 원하면 내가 도와줄게. 교수님, 생각해봐. 아기가 중요해, 시댁 체면이 중요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 도와주세요. 그래. 내가 도와줄게. 어떻게요? 일단 푹 쉬어. 내일 내가 병원 갈게.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자. 네, 교수님. 다음 날 교수님이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은아, 우리 병원으로 전원 와. 내가 직접 관리해 줄게. 출산까지. 하지만 비용이.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의료보험 적용받을 수 있어. 교수님. 그리고 퇴원 후에는 우리 집에서 지내. 우리 집 빈방 있어. 네. 교수님 댁에요? 응. 출산 전까지 절대 안정 환경 만들어줄게. 시댁 간섭 없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수님, 왜 이렇게까지? 지은아, 너 내 제자잖아. 내가 약대 다닐 때 내 수업 들었잖아. 네. 하지만
그때 너 장학금도 내가 추천했어. 기억나? 네, 기억해요. 교수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너는 똑똑하고 성실한 학생이었어. 그런 내가 이렇게 당하는 걸 못 봐. 교수님, 내 딸도 임신 중인데 너 같은 일 당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교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나한테도 딸이 있어. 딸이 시집 가서 이런 고생한다면 나는 못 참아. 저는 교수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결정했어? 네. 교수님 댁에서 지내겠습니다. 잘 생각했어. 내가 지켜줄게. 그날 저는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당분간 교수님 댁에서 지낼 거야. 뭐? 왜? 절대 안정 환경이 필요해. 교수님이 관리해 주신대. 그럼 나는 주말에 면회 와. 지은아, 이게 무슨? 이게 아기를 지키는 방법이야.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시어머니한테 말해줘. 뭐? 출산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말라고. 남편이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건 너무. 아기 목숨이 걸렸어. 선택해. 엄마야, 아기야? 아기지. 그럼 내 말대로 해.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출산 전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저는 안정이 필요합니다. 연락 주시면 차단하겠습니다.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댁이랑 떨어져 지내는 며느리 없었어. 버릇없어. 내가 잘못 키운 자식한테 이런 대접 받는구나. 저는 문자를 보고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라떼는 듣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저는 퇴원했습니다. 교수님 댁으로 갔습니다. 교수님 댁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였습니다. 지은아, 여기가 내 방이야. 넓은 방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가득 들어왔습니다. 침대도 푹신하고 책상도 있고 작은 소파도 있었습니다. 편하게 지내. 여기선 아무도 너 귀찮게 안 해.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부인도 친절하셨습니다. 50대 중반의 우아한 분이셨습니다. 지은 씨, 식사는 제가 챙겨드릴게요. 영양식으로 준비할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라도 도와드릴게요. 안 돼요. 지은 씨는 쉬어야죠. 임신부는 여왕이에요. 여왕이라뇨. 우리 딸도 지금 임신 중인데요. 사위가 정말 잘해줘요. 지은 씨 남편분은 교수님 부인이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은 별로예요.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지금은 아기만 생각하려고요. 매일 아침 교수님 부인이 영양식을 차려주셨습니다. 현미밥, 생선구이, 나물, 미역국, 과일. 임신부에게 필요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지은 씨 많이 드세요. 단백질 충분히 섭취하셔야 해요. 잘 먹겠습니다. 밥이 정말 맛있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빨리 만들어 먹거나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입맛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앉아서 천천히 밥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잔소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라떼는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은 씨, 오늘 날씨 좋은데 산책 갈까요? 교수님 부인이 물으셨습니다. 네, 좋아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지은 씨, 남편분은 어때요? 요즘? 잘 모르겠어요. 주말에만 면회 오는데 어색해요. 힘드시겠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아기가 중요하니까요. 그래요. 지금은 지은 씨와 아기가 우선이에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배 당김도 줄어들었고 출혈도 없었습니다. 얼굴도 화사해졌습니다. 머리카락도 윤기가 났습니다. 교수님이 검사하셨습니다. 좋아요. 태아도 잘 자라고 있어요. 이제 정상 크기예요. 정말요? 화면을 보니 정말 아기가 많이 커져 있었습니다. 스트레스 없으니까 아기도 건강해진 거예요. 혈압도 정상이고 체중도 적당히 늘었어요. 다행이에요. 저는 기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정상 출산 가능합니다. 걱정 마세요. 남편이 주말에 면회 왔습니다. 지은아, 잘 지내? 응. 여기 괜찮아? 응. 정말 좋아. 남편이 뭐라고 말하려다 멈췄습니다. 엄마가 너 보고 싶어 하셔. 나는 안 보고 싶어. 지은아. 여보, 나 지금 행복해. 여기서 지내는 게 정말 좋아. 하지만 우리 집이, 그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시어머니 집이지.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얘기해요. 지금은 아기에만 집중하고 싶어. 남편은 그냥 돌아갔습니다. 2주가 더 지났습니다. 저는 임신 9개월 37주가 되었습니다. 정상 출산 시기였습니다. 건강 상태가 매우 좋았습니다. 지은 씨 정말 잘하고 계세요. 이대로만 하면 정상 출산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교수님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나가셨습니다. 누구세요? 지은이 시어머니입니다. 며느리 좀 보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방문을 조금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교수님 부인이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산모가 절대 안정 중이에요. 나 시어머니인데 며느리도 못 봐요? 의사 지시사항입니다. 스트레스 주는 면회는 금지예요. 뭐라고요? 스트레스를 준다고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지은 씨 상태가 좋아진 이유가 스트레스 없어서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를 줬다고요? 네.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수님 부인은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시어머니 모시는 게 며느리 도리였어.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때 교수님이 현관으로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조용히 하세요. 여기 병원 아닙니다만 환자가 쉬고 있습니다. 환자? 임신이 무슨 병이에요? 고위험 임신은 병입니다. 의학적으로 관리가 필요합니다. 라떼는 어머님. 교수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라떼는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은 2024년입니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임신하셨던 시대랑 지금은 다릅니다. 의학도 발전했고 사회도 변했습니다. 하지만 지은 씨는 제 관리 환자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당신이 뭔데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해요. 저는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입니다. 환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수님이 명함을 건네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명함을 보더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 네. 그리고 지은 씨 상태가 좋아진 이유는 어머님이 안 오셔서입니다. 계속 방해하시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산모 학대로요. 산모 학대요? 네. 임신부에게 과도한 노동 강요, 스트레스 유발은 학대입니다. 법으로 처벌 가능합니다. 시어머니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는 그냥 며느리 교육이 아니라 학대였습니다.
지은 씨는 3번이나 출혈로 응급실 갔어요. 3번 다 어머님 때문이었습니다. 돌아가세요. 출산 끝날 때까지 연락하지 마세요. 안 그러면 접근 금지 명령 신청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방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제 편이 되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방으로 오셨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당연한 일이야. 너는 보호받아야 해. 교수님, 이제 걱정하지 마. 출산까지 내가 지켜줄게. 저는 교수님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남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울고 계셔. 교수님이 산모 학대라고 했대. 법적 조치 취한다고. 접근 금지 명령까지. 그래서? 지은아,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나는 3번이나 출혈로 응급실 갔어. 3번 다 시어머니 때문이었어. 하지만 아기가 죽을 뻔했어. 3번이나. 남편이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나쁜 의도가. 여보, 나 이제 선택할게. 뭐? 엄마야, 나야. 선택해. 지은아, 그게 무슨. 나는 더 이상 못 참아. 당신이 엄마 편 들 거면 나는 혼자 아기 키울 거야. 지은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끝까지 가기로.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건강했습니다. 아기도 건강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검사를 하셨습니다. 완벽해요. 정상분만 가능합니다. 태아 위치도 좋고 크기도 정상이에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고생 많았어요, 지은 씨. 정말 잘 버텨줬어요. 교수님 덕분입니다. 출산 전날이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꽃다발을 들고요. 지은아, 할 말이 있어. 뭔데? 나 생각 많이 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무 엄마 편만 들었어. 너 힘들었을 텐데. 몰라줘서 미안해.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나서 알았어. 내가 얼마나 위험했는지. 3번이나 출혈했는데. 나는 그냥 괜찮을 거라고만 생각했어. 응. 지은아, 용서해줘. 앞으로는 내가 너 지킬게. 진짜로. 남편이 울었습니다. 교수님이 나한테 따로 전화하셨어. 너 진짜 죽을 뻔했다고. 조산하면 아기도 위험했다고. 나는 정말 바보였어. 엄마 말씀만 듣고 너는 생각 안 하고.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응? 앞으로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도 내 편 들어줄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약속할게. 정말? 응. 이번에는 진짜야. 너랑 아기가 제일 중요해. 엄마는 2번째야. 저는 남편을 안았습니다. 고마워. 이 말 듣고 싶었어. 미안해, 지은아.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 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 부인을 깨웠습니다. 지은 씨 진통이에요? 네. 5분 간격으로 와요. 지금 병원 가야겠어요. 교수님 부인이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교수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지은 씨, 분만실 가야겠어요. 분만실로 들어갔습니다. 교수님이 직접 분만을 집도하셨습니다.
지은 씨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힘내세요. 으. 진통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지은아. 여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힘내. 조금만 더. 우리 딸 만나러 가자. 잘하고 있어요. 아기 머리 보여요. 교수님이 외쳤습니다. 한 번만 더. 힘내세요. 으아. 마지막 힘을 썼습니다. 으앙.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간호사가 아기를 제게 안겨주셨습니다. 작고 예쁜 아기였습니다. 눈을 꼭 감고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생했어요, 지은 씨. 정말 잘하셨어요. 교수님이 웃으셨습니다. 3.2kg 건강한 아기예요. 만점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교수님 덕분에 아기 지켰어요. 아니에요. 지은 씨가 잘 버텨주신 거예요. 출산 후 병실로 옮겼습니다. 남편이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우리 딸. 정말 예쁘다. 지은아 고마워. 우리 딸 낳아줘서. 우리 딸이잖아. 남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해, 지은아.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어떡해. 손녀 낳았다는데. 어떻게 안 와? 시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경계했습니다. 어머니. 지은아. 나 손녀 좀 보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기는 못 안으세요. 뭐? 내가 할머니인데? 네. 하지만 저는 아직 어머니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아. 어머니 저한테 사과하세요. 뭐? 제가 임신 중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김장 100포기, 가족 모임 음식 준비, 돌잔치. 그것 때문에 3번이나 출혈했어요. 아기가 죽을 뻔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라떼는으로 시작하는 말, 이제 하지 마세요. 지금은 2024년이에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잘못한 거 알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교수님 말씀 듣고 상담도 받았어. 생각 많이 했어. 내가 너를 너무 힘들게 했구나. 내가 당한 고생을 너한테도 시킨 거구나.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사과였습니다. 처음으로 느껴지는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안 그럴게. 내 방식대로 해. 라떼는 안 할게.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손녀 좀 보게 해줘.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은 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당신 아기니까요. 저는 시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눈물 흘리는 시어머니를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다 들어줄게. 첫째, 앞으로 라떼는 이라는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알았어. 둘째, 제 육아 방식에 간섭하지 마세요. 분유 먹이든 산후조리원 가든 다 제 마음이에요. 알았어. 셋째, 일주일에 한 번만 방문하세요. 미리 약속하고요. 갑자기 오시면 안 받아들일 거예요.
알았어. 넷째, 제가 일 복귀하겠다고 하면 지지해 주세요. 알았어. 다 알았어. 이 약속 지키시겠어요? 한 번이라도 어기시면 다시는 안 받아들일 거예요. 응. 지킬게. 꼭 지킬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아기 안아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예쁘다. 할미 닮았네.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내 손녀 보게 해줘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아, 고마워. 엄마 용서해줘서. 여보, 약속 지켜야 해. 앞으로는 내 편이라고 했잖아. 응, 당연하지. 엄마가 또 라떼는 하시면 내가 먼저 말릴게. 우리는 딸아이의 이름을 아름답고 착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미선이라 지었습니다. 그날 모든 것이 정리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